그러니까 이 산업이 재밌고 넷플릭스가 성공하는 방정식이 뻔하잖아요. 비싼 거 찍어서. 네. 가입자 모으니까 가입자가 안 나가더라. 왜냐면 넷플릭스 5,500억, 디즈니 5,500억, 애플 HBO 5,500억, 중국에도 5,500억, 국내 다 합해서 몇천억 하면 벌써 이게 2.5조고 마진 20%하면 영업이익 5,000억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절반은 스튜디오 들어간 제이콘이 먹고 나머지 2,500억을 누가 벌어야 돼요? 이 중소형사들이 1년에 합쳐가지고 BEP 하는 애들이 갑자기 얘네들이 몇백억씩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파라는 게 이 MKS 이 지상파 채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헤게모니를 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좀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으신가 봐요. 제작사한테 이런 마진을 남겨준다고? 왜?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송출을 잡고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걸 여기는 이제 뭐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네, 공공기업이다 보니까 제작사한테 마진을 줘도 되죠. 이 산업이 그렇게 변하면은 내가 항상 예를 들면 100억을 먹다가 그래. 내가 제작사를 하고 하면 돼요. 그럼 아니면 이제 내가 이번에 산업이 바뀌었어. 내가 너한테 100억을 줄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분들이다 보니까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너가 너무 잘해가지고 100억을 주고 싶은데 이걸 내가 줬다가는 내가 이제 그거를 뭐 위쪽에서 오더가 와가지고 하면은 편한데 그래서 지금 그 동백꽃 필무렵 같은 경우 그게 얼마나 흥행이 잘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팬엔터에 정상적으로 정산 안 해주다 보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알기론 그쪽에서도 이제 워낙 노조가 세다 보니까 그래, 네가 솔직히 잘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이걸 인정해서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돈을 줄 수 없다 하다 보니까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이걸 이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공무원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드라마 제작사들이 이제 송출을 방송국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겠네요. 제대로 값을 받으면 하고 싶죠. 근데 그 제대로 된 값을 MBC나 KBS는 주지 않죠. 그래서 MBC나 KBS의 드라마들이 요새 다 시청률이 네. 근데 저거 되게 잘 되잖아요. SBS 거. SBS는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SBS는 좀 다릅니다. SBS는 사기업이고 굉장히 이제 그 좋은 가격을 주려고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를 소싱하시 좋은 가격을 합리적으로 좀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OTT들이 예를 들면 이제 한 6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레이즈를 하면 디즈니가 따라가고 또 애플이 따라가고 뒤에 애들이 돈이 훨씬 더 많잖아요. 쿠팡플레이도 이번 상에도 돈 많이 벌었고 근데 걔네 그 OTT들이 거는 판돈이 바로 컨텐츠인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20억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100억 줄게. 그러면 그럼 난 120억 줄게. 20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이 없으신 그렇겠죠. 5조를 받았. 5조 총알을 쿠팡플레이. 물론 이제 뭐 땅도 사시고 뭐 풀필먼트 많이 쓰시겠지만 뭐 어쨌든 쿠팡플레이라는 컨텐츠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래서 조금 각색을 좀 하면 요새는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랑 웨이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소형 제작사 입장에서도 내가 한 10개 정도 자료를 작품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 3개 정도만 피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10개 넘게를 피칭한대요. 왜냐면은 미국 OTT들은 예를 들면 약간 장르물 뭐 예를 들면 스릴러, 좀비 뭐 예를 들면 우주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중국 OTT들은 약간 로맨스에 더해서 여기 워낙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핫하니까 그런 것들을 팔 수 있는 작품들 로맨스 더하기 소비재가 나오는 작품들. 네네네. 그렇죠. 소비재 더하기 약간 이제 배우. 그래서 송혜교 있어, 전지현 있어, 뭐 이민호 있어. 이런 이제 한류 스타 배우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보는 거고요. 이도 저도 아닌데 그래도 수급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국내 OTT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웹 예능 이런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작품들을 이제는 다 팔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날 넷플릭스랑 미팅하고 화요일날 디즈니랑 미팅하고 수요일날 HBO, 애플 미팅하고 목요일날 중국 미팅 이런 일들이 되고 그래서 넷플릭스에 이걸 피칭하게 되면은 갑자기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그거 뭐 예를 들면 그 한류 스타 있어? 그럼 우리도 할게. 그럼 갑자기 3분할로 팔게 되는 거죠. 한국, 글로벌, 중국. 10억 벌다가 20억 되고 40억 되고 100억 되는데 불과 몇 달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제작사들이 돈을 버는 속도가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제 자료도 이제 인덱스로 12월에 한번 썼는데 제가 또
2주 전인가 또 1주 전인가 한번 썼거든요. 네네. 근데 그 3달 사이에 또 달라진 거예요. 네. 근데 또 3달 사이에 또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뭐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산업의 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CJ죠. 티빙이라는 연합, CJ와 JTBC 연합인데 네. 이 친구도 원래 넷플릭스에 드라마를 파는 애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우리가 티빙을 강화하겠다 선언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디즈니가 넷플릭스에 주다가 디즈니 OTT 하겠다고 선언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넷플릭스가 이제 똥줄이 탔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고 시즌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또 가격이 오르고 그 와중에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사겠다고 하니까 또 가격이 오르고 섹터가 재밌기만 하고 주간 재미가 없었는데 아니 이게 굉장히 느낌이 미디어가 사실 약간 망한 업종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노동 시간은 많은데 생산성은 떨어지는 그 지상파의 그렇죠. 이거 가라앉는 침몰에 네. 달맞춰서 이제 제작사들도 어떡하냐 막 그리고 예전에 그 뭐야 김종학 프로덕션 이런데 뭐 안타까운 감독님 일이 있었죠. 그런 네. 일이 있을 정도로 이쪽 시장은 너무 제작사 시장은 돈 보고 하는 시장 아니야. 맞습니다. 이런 그런 거였는데 그게 그런 비즈니스가 턴어라운드를 하네요. 거대한 흐름 너무 이렇게 말이 좀 거창해서 좀 그런데 네. 거대한 흐름에서는 결국 이 플랫폼인데 뭐냐면 언어의 현지화 이렇게 언어의 좀 현지화. 말씀드리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기획사 세미나 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훌륭한가? 빅뱅이 훌륭한가? BTS가 훌륭한가? 어. 근데 사실은 서태지와 아이들에는 한류가 없었고 네. 빅뱅의 시대에는 유튜브가 없었고 네. BTS의 시대에는 유튜브가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BTS가 하고자 하는 얘기나 빅뱅이 하고자 하는 얘기나 물론 이제 당연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네. 이제 예전에는 빅뱅이 하는 얘기가 미국에 닿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태국의 어떤 유명한 가수 노래 불러도 그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이 유튜브가 커지면서 이 자막 기능이 달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글로벌에 있는 팬들이 한국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한국말로 불러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미국 진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박진영 씨가 원더걸스 데리고 미국 진출할 때는 네. 미국의 엄청난 PD한테 부탁 해가지고 했더니 그 사람 당연히 영어로 노래 만들 거잖아요. 네. 그럼 영어로 원더걸스가 노래 부르면 이게 원더걸스가 부르는 건 한국 사람이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유튜브에 우리가 한국말로 노래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그냥 그거를 영어 자막을 그냥 달아버리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아까 중국에 판다는 것도 네. 내가 그냥 한국말로 하는데 중국 자막 달아버리면 중국에서 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언어의 현지화를 할 때 되게 간단해요.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 하면 글로벌 한 70%는 커버되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들고 오히려 돈을 받아요. 조회수가 발생하면 오히려 돈을 받잖아요. 그죠, 예전 그죠. 같으면 내가 언어 번역해가지고 맞아요. 막 60개국에 여기도 네. 번역해주세요. 저희 뭐 네. PD한테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뭐 10억 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이만큼 대박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데 네. 요새는 그냥 내가 한국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노래 올려서 그냥 영어 자막 딱 달면 알아서 1억 뷰, 10억 뷰가 되는 거예요. 자막을 1분당 6,000원이면 만들어주니까. 그쵸. 사실 그리고 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팬들이 알아서 해줘요. 그죠.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네. 기획사는 팬들이 알아서 해주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빈센조라는 드라마 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혹은 펜트하우스는 넷플릭스고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이거를 예를 들면 글로벌 60개국이 하려면은 막 영어에다가 일본에다가 중국어에다가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빈센조는? TVN에서 하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하고 이제 그 넷플릭스에 지금 현재 동시 방영되고 있는데 네. 이 언어 번역을 네. 내가 하지 않잖아요. 그 넷플릭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또 그냥 주는 대가로 그러니까 글로벌에 뭐 예를 들면 100 몇십 개국이 틀게 해주면 네. 우리가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뭔가 돈을 줘야 되는데 얘네가 오히려 돈을 주고 사가. 그리고 번역도 알아서 해주고 네. 내가 하는 현지에 얘기가 맞게. 내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쪽에 닿게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우리는 내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단 한 번도 내수용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중국은 해외를 나갈 필요가 없죠. 수출용으로 만들어 그렇죠, 수출용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수출용으로 만들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글로벌로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국은 국뽕 영화 드라마만 만들더라도 내수가 10억이니까 굳이 그래서 뭐 유랑지구 같은 그 중국의 세계를 구하는 이런 영화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서 이게 글로벌에 닿게 되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의 K 콘텐츠가 됐고 오랫동안 인정을 받았어요. 이 레퍼런스 인정받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산업의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함정이 폭발적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 그 결실이 기획사에는 BTS라는 가수가 되는 거고 드라마에서는 승리호가 스위트홈이 되는 거고. 어마어마한 격변기에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 네, 저는 할 게 없지만 아니 뭐라도 해야죠. 저는 직장인이지만 아 이거를 네. 투자를 하든지 뭐 그렇잖아요. 아, 네. 네. 하면 좋죠. 저는 못하지만 같은 제 섹터라서.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 펀드도 못 하세요? 펀드는 할 수 있잖아요. 퇴직연금 IRP 같은 거 가지고. 아, 네, 그걸로는 어떤 이제 운용사 같은 네. 거 상품에 가입은 돼 네, 있죠. 네. 네, 네. 와 못하게 돼 있구나 애널리스트는 맞아.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네. 직접 제 거에 투자해서 네. 공시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좋게 봐서 투자를 하고 싶다. 사실 아. 공시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네. 뭐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금융 투자 좀 빡세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신고하고 하는 데도 있던데.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박이네. 그래서 이 제작사들 특히 그 뭐 3D 관련해서 제작하는 뭐 VFX 이런 업체들은 이런 쪽 드라마 쪽에서의 수혜도 있고 저기 그 메타버스 게임 뭐 사방에서 이제 이게 필요해지는 네, 상황이 네. 되다 보니까 야, 그래서 그냥 기획사나 드라마나 제작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코로나 피해주였거든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 코로나 수혜주였다라는 생각이 요새 되게 아. 많이 들죠. 그럼 지금 제일 베스트 종목 탑픽은 뭔가요? 탑픽을 좀 정리드리면 네, 저번 주에도 자료 썼지만 중소형 제작사, 중소형 제작사, 펜엔터. 뭐 이제 A 스토리, A- 사만 아. 네트워크스, A 스토리, 네 A 스토리, 사만 네트워크스, 네, 그다음에 뉴, 아, 펜엔터, 뉴. 키스트. 요걸 이제 바스켓으로 좀 네. 추천드리고요. 여기 이제 제가 커버하는 건 저희 스몰캡스 위지빅 스튜디오 커버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VFX도 하고 거기 자회사에 드라마 제작사가 있어요. 레몽레인이라고. 그래서 네. 위지빅까지 이렇게 바스켓으로 아하. 진짜 다 좋아요. 이게 네. 이런 경우는 진짜 없는데 최근에 뭐 주가가 제가 12월에 자료 쓰고 나서 네. 한 2배에서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3년간의 구조적인 흐름이 나타나는데 3개월 네. 올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와, 이거 약간 원래는 이런 제작사나 기획사 이런 게 약간 반사기 같은 것도 많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테마주라고 표현하죠. 네. 네. 약간 뭐 작전도 많고 저도 네. 이 산업 6년 분석하면서 이거 처음 네.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 전체가 좀 턴어라운드 하는 분위기다. 네네네. 섹터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A 스토리라는 회사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모든 회사가 다 그냥 그 아. 경중이 있는 거지. 그쵸. 근데 이제 뭐 네. 제가 쭉 한번 해볼게요. 네. A 스토리는 지금 드라마 지리산이라는 걸 찍는다고 공시를 했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주연 배우가 전지현 씨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 김은희 작가. 끝났네요. 네네. 그리고 밑에 네. 사만 네트워크스. 사만 네트워크스는 3월에 촬영 들어가는 게 네. 송혜교 씨 작품이에요. 송혜교. 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라는 네네. 거고. 이건 중국향이네요. 그렇지. 네, 느낌이. 느낌이 중국에 갈 것 같은 네. 대학은 안 나왔지만 네. 이거는 뭐 가능할 것 같다는 확신이 좀 많이 드는 거고. 뉴는요? 근데 그 사마는 작품 하나 더 있는 게 네. 그 멘탈리스트라는 미드를 리메이크한 건데 거기에 박시우 씨랑 이시영 씨 나오는 건데 네. 요거는 뉴스에도 요거 나왔지만 넷플릭스 느낌이네요. 요거는 HBO 맥스로 갔어요. HBO.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뉴스에 HBO 맥스랑 논의 중이라고 뉴스에 네, 나왔어요. 네, 네, 참고로 아까 어. 지리사는 아이치 네. 글로벌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네. A스토리는 아이치에 팔았고 요거는 HBO 맥스에 팔았고 송혜교 씨는 아마 중국에 팔았을 것 같고 네네. 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 조인성 씨 나오는 건데 무빙. 500억짜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역대 2번째로 비싼 드라마를 이 회사가 찍는다고 아예 공시를 했고 네. 언론에 조금 뉴스가 나왔는데 디즈니 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디즈니 플러스. 네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꼭 디즈니가 확정이다라는 얘기보다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디즈니나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런 한국의 영화에 대해서도 네. 엄청난 크레딧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앞으로 디즈니가 수급할 회사들은 정해져 있어요. 네. 드라마 더하기 영화까지 할 수 있는 회사. 근데 우리나라의 제작사에 그런 회사가 2개 있습니다. 네. 하나가 뉴고 하나가 제이 콘텐트리. 제이 콘텐트리가 또 영화 투자 배급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디즈니가 만약에 수급한다면 영화와 관련된 예를 들면 이제 쇼박스일 수도 있겠죠. 네, 네. 모르지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아니 디즈니 플러스 국내 서비스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글로벌 향으로 이게 네. 한국에서 1등 하려고 한국에 진출하는 게 그쵸, 아닌 거거든요. 그쵸. 네, 한국에 하면 아시안 기본으로 먹고 지금 한국 콘텐츠를 글로벌에서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네. 있으니까 먼저 지금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영화사에 최근에 그래서 장점이 되고 있는 게 그 뉴 같은 경우는 이 무빙의 주연 배우가 조인성 씨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찍었던 텐트폴 작품이 보좌관인데 네. 주연 배우가 이정재 씨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영화판에서 오랫동안 있던 회사다 보니까 네. 영화 배우를 드라마 배우로 섭외하는 게 제일 쉬운 회사예요. 뮤. 네. 예를 들면 조인성 씨가 오면은 100억짜리 드라마가 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정재 씨가 들어오면 작은 드라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좋은 그쵸. 배우들을 섭외하고 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회사죠. 그래서 뉴는 디즈니 플러스랑 얘기가 좀 뭐 강다니엘 씨 영화도 디즈니 플러스로 나갔다고 네.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제일 관련이 있는 회사고 펜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켓 소년단이라고 해서 이제 라켓? 요거는 이제 IP를 확보한 건데 소년단.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 회사는 그 다음 차기작이 이제 임상춘 작가라고 동백꽃. 네. 네. 네, 그게 지금 이제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받는 거고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싼 작품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 네. 네, 아마 넷플릭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키스트. 네. 키스트 같은 경우는 뉴스 나오면 얘네는 더 황당해요.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작품을 찍을 거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네. 거기에 400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작비에. 뭐 우주 작품인가? 네, 우주 관련된 작품인데 네. 되게 특이한 게 방송사도 안 나와 있고요. 네. 여긴 주연 배우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400억짜리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네. 추측하건대 어느 OTT가 네. 굉장한 마진을 이미 보장해줬다. 라는 거죠. 그러겠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400억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400억 원대라고 적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형 한류 스타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미 제작을 하고 있겠네요. 사실 그래서 지금 플랫폼이 다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만큼 팔 때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번외로 애플 TV가 YG의 자회사 YG 스튜디오 플렉스가 네. 이제 애플 TV를 또 수주했습니다. 어. 그 미스터 로빈이라는 작품인데 거기 네. 네. 그러니까 플랫폼도 다 다르고요. 네. 회사도 다 다르고요. 금액도 다 200, 300, 400, 500억짜리고요. 이러니까 옛날에 그 홍콩이 했던 거를 지금 한국이 하고 있네요. 네. 그 막 천장지구 나오고 이럴 때. 홍콩은 이제 자가 복제가 좀 심했는데 예. 여기는 그런- 저희는 그럴 일이 없죠. 왜냐하면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웹툰이 또 웹툰의 나라다 보니까 네. IP가 너무 많고 이렇게 또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만 네트워크 뉴스 중에 금수저라는 네이버 웹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금수저 몰라요. 혹은 이제 아니면 이제 이태원 클라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태원 클라스 할 때 휴박스가 했거든요. 네. 협상이 되게 쉬워요. 넷플릭스가 이거 예를 들면 박서준이 주연인데 알겠어. 근데 뭐 내용이 어떤 거야? 하면 보통 이제 시놉시스 만들어 가지고 막 한 3부작까지 써 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웹툰 봐. 웹툰 봐. 네. 그러니까 사만 네트워크가 금수저라는 네이버 웹툰을 가지고 이제 네. 드라마화를 만들 건데 이거 우리 예를 들면 판을 엄청 키워가지고 비싸게 만들 거야. 뭐 어떤 드라마인데 봐. 그러니까. 봐. 그래서 네가 재밌으면 비싸게 사줘. 재미없으면 사지. 아니 웹툰 회사가 대박이네. 네. 네이버도 대박이다. 근데 그렇죠. 네이버가 그래서 다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네이버가 회사가 너무 커서 그런데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 웹툰 사업부만 분리해서 이거 상장하면 얘 겁나 올라가. 이미 제 네이버 커버가 아니니까 네. 네이버나 카카오를 커버하시는 분들은 이미 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뭐 피코마라는 회사가 있나요? 아무튼 네. 그 카카오 웹툰의 가치를 따로 하고 있는데 뭐 PSR로 네 여긴 좀 더하죠. 저희는 PSR까지는 안 쓰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PSR까지 쓰고 있고 이 되게 이제 제 섹터를 또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네. 네이버 카카오가 봤을 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웹툰이 글로벌로 제일 잘 나가는 곳이 미국이랑 일본이죠. 네. 근데 이 미국이랑 일본이 또 잘 나가는 곳이 잘 나가는 콘텐츠가 또 기획사예요. 네. 그리고 드라마도 현재 미국이랑 일본에서 꽤 네. 먹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가 먹히는 곳이 물론 산업의 크기에 따라 응한데 그러니까 네이버는 웹툰을 투자하고 드라마를 투자하고 기획사를 투자하는 곳이 사실은 같은 지역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웹툰이 아프리카에서 인기 많고 기획사는 일본에서만 인기 많고 뭐 드라마는 미국에서만 본다면 다 투자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네. 건데 이거는 웹툰을 투자해도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내가 빅히트를 투자해도 그러니까요.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다 시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 또 커머스까지 커머스까지 네. 그러면 이 그래서 A스토리가 중국형 미디어 커머스까지 네. 지금 또 만들었습니다. 아, 텐센트 껴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또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그러면서 돈 되는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